AND 연산자를 입력한 다음 개월이라는 텍스트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근속기간의 평균은 8년 6개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날짜 사이의 근속기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인사관리 테이블이 있습니다. F열에 입력되어 있는 입사 일자를 이용해서 G열의 근속기간이 몇 년 몇 개월이 경과되었는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엑셀이 날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3셀에 1, 그리고 그 아래 셀에는 2, 3 이렇게 숫자를 입력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입력된 숫자를 범위로 지정하고 나서 숫자의 형식을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죠? 1, 2, 3이라고 입력했던 숫자가 1900년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날짜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날짜 형식은 엑셀은 숫자로 간주를 한다. 그것도 1900년 1월 1일은 1, 1월 2일은 2 이렇게 1년 번호 형태로 날짜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두 날짜를 사칙 연산을 통해서 경과 일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G3셀의 근속기간을 날짜로 구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입사일에서 며칠이 경과했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오늘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는 today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닫아줍니다. 빼기 입사일자가 들어있는 F3셀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구해진 결과값에 쉼표 스타일을 적용하면 4818이라는 결과가 구해집니다. 이 말은 최동진 사원이 입사한 2008년 5월 15일부터 오늘까지의 경과된 날짜는 4818일이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사원들의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한 입사일자를 구할 수가 있죠. 두 날짜 사이의 경과 일수를 구한다면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만 근속기간을 몇 년 몇 개월 형태로 구하고자 한다면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함수 중에서 date diff, 여기에서 diff는 difference, 즉 차이를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date diff 함수를 이용하면 두 날짜 사이의 차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date diff 함수는 3개의 구성 인수를 가집니다. 시작일자, 그리고 종료일자, 단위라는 인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이한 사항이 없고 단위의 경우에는 6가지 종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Y, M, D 각각 연도, 월, 일을 의미하죠. 그리고 YM, MD, YD 이렇게 3개의 인수가 더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하다 보면 크게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YM이라는 것은 두 날짜 사이에 연도의 차이를 구하고 남은 개월 수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MD는 두 날짜 사이의 연과 월의 차이를 구하고 남은 일수를 구해주고 YD는 두 날짜 사이에 연도 차이를 구하고 남은 일수를 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고 실제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K3셀의 근속 연을 구해 보도록 하죠. K3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 date diff라고 입력하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함수명을 입력하고 괄호를 열면 그 함수의 구성 인수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date diff 함수는 엑셀에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도움말이 나오지 않는 특이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date diff 함수의 첫 번째 구성 인수는 시작일자입니다. 시작일자는 입사일이 들어있는 F3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종료일자는 오늘 날짜를 입력하면 되죠. today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성인수는 단위에 대한 인수가 되겠습니다. 근속연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인용부호를 한 다음 y라고 입력하고 인용부호를 닫은 다음 괄호를 닫아줍니다. 여기서 y는 대문자나 소문자를 따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2008년 5월 15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근속연수는 13년이라는 결과를 구해줍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근속월을 구해보겠습니다. L3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 date diff 괄호를 열어줍니다. 시작일자는 입사일자가 들어있는 F3셀을 선택하고 콤마, 종료일자는 today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이번에는 근속월인데 연도를 구한 나머지 월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인용부호를 하고 ym이라고 입력한 다음 인용부호와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 L3셀에 입력된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근속 1을 구해보겠습니다. M3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 date diff 괄호를 열어줍니다. F3셀을 선택하고 콤마, 종료일자는 역시나 today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그리고 콤마를 합니다. 인용부호를 연 다음 근속일은 두 날짜 사이의 연도와 월의 차이를 구하고 남은 일자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MD라는 단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인용부호와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해서 완성을 합니다. 됐죠? 예를 들어서 최동진이라는 사원이 입사한 2008년 5월 15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의 근속 연, 월, 일은 13년 2개월 9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ate diff 함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위는 YMT 그리고 YM, YD, MD 이렇게 6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Y나 MT 그리고 YM, YD의 경우에는 크게 오류가 없습니다만 특히 이 MD의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시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근속 연수의 경우에는 몇 년, 몇 개월 형태로 계산을 하곤 하죠. 그래서 근속 연수가 들어갈 G3셀을 선택하고 근속 년과 근속 월을 서로 조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근속 년이 들어있는 K3셀을 선택합니다.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열이나 다른 수식과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인용부호를 한 다음 연 그리고 한 칸 띄워주고 인용부호를 닫아줍니다.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월 자료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근속월이 들어있는 L3셀을 선택하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월이라는 텍스트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면 근속기간이 몇 년 몇 개월인지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속년과 근속월을 별도의 셀로 추출을 한 다음 그 결과를 G열에 합치는 방법이 번거롭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수식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겠죠. H3셀을 선택한 다음 여기에는 이런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date diff 괄호를 열어줍니다. 시작 일자는 F3셀을 지정하면 되죠. 그리고 콤마를 하고 today 괄호를 열고 닫아줍니다. 콤마를 합니다. 세 번째 인수인 단위 인수는 두 날짜 사이의 경과 연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y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용부호와 괄호를 닫아줍니다.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이라는 문자열과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부호를 닫은 다음 AND 연산자를 한번 적어줍니다. 이번에는 몇 개월인지에 대한 정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date diff 괄호를 열고 시작 일자는 F3셀을 선택합니다. 콤마 종료 일자는 today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콤마를 하고 단위는 이번에는 연도를 계산한
월 값을 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ym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인용부호를 닫고 괄호도 닫아줍니다.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월이라는 텍스트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G열에서 얻은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H열에 입력된 수식은 KLM열에 입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지우더라도 영향을 받지가 않죠. 실무에서 특히 인사 관련된 일을 하는 부서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datediff 함수의 사용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datediff 함수를 이용해서 두 날짜 사이에 경과 일수나 근속기간은 구할 수 있는데 근속기간의 합계 혹은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가 라는 질문을 간혹 받곤 합니다. 바로 그와 관련된 예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속기간의 합계나 평균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날짜를 산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중간중간에 휴일이나 휴지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한 달은 짧게는 28일부터 길게는 31일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100% 정확한 날짜를 구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속 합계와 근속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근속 일자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3셀을 선택합니다. 근속 1에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입사한 날짜까지 얼마나 날짜가 경과했는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릴 때 엑셀에서 날짜는 숫자 1년 번호로 관리를 한다고 소개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등호 표시를 하고 일반 숫자를 사칙 연산하듯이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등호 표시를 한 다음 today 하고 괄호를 열고 닫아줍니다. 오늘 날짜가 입력이 되겠죠. 빼기 표시를 한 다음 입사일이 들어있는 F3셀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이 수식이 뜻하는 것은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입사한 날짜까지의 근무한 근속일이 며칠인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F3을 빼준 다음에 1을 더해줍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회사나 조직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한 그날부터 1이라는 숫자가 부여가 돼서 카운팅이 되죠.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뒤에서 사용하게 될 수식에서도 날짜 뒤에 1을 더해주는 것은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H3셀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합계를 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sum 괄호를 열고 H2에서 H2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한 다음 엔터키를 누르면 되죠. 평균은 average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average 괄호를 열고 범위는 마찬가지로 H2에서 H22셀까지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K3과 K4셀의 근속 합계 그리고 근속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속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K3셀을 선택합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datediff 함수를 이용합니다. 첫 번째 인수인 시작 일자는 1을 입력하겠습니다. 1이라는 것은 1900년 1월 1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합계가 들어있는 H23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1을 해준 다음 콤마를 하고 세 번째 구성 인수인 단위 부분에는 인용부호를 하고 연도를 먼저 구하면 되기 때문에 Y라는 단위를 입력하고 인용부호와 괄호를 닫아줍니다. 몇 년 몇 개월 형태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년 그리고 한 칸 띄워주겠습니다. 인용부호를 닫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뒷부분과 연결을 해줍니다. datediff 괄호를 열어줍니다. 시작 일자는 마찬가지로 1900년 1월 1일을 뜻하는 1을 입력을 하고 콤마를 한 다음 근속 일자의 합계가 들어있는 H23셀을 지정하고 더하기 1을 해줍니다. 콤마. 단위 인수는 이번에는 연도를 계산한 월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YM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인용부호와 괄호를 닫아주겠습니다. AND 연산자를 입력을 하고 개월이라는 텍스트와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봅니다. 근속기간의 합계는 170년 5개월이라는 결과를 구해줍니다. 이번에는 근속기간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4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합니다. 데이트 디프 괄호를 열고 1 그리고 콤마를 합니다. 근속일의 평균이 들어있는 H24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1을 해주고 콤마를 합니다. 데이트 디프 함수의 단위 인수로는 연도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y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용부호와 괄호를 닫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이라는 텍스트와 연결을 해줍니다. 연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인용부호를 닫아줍니다.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또 다른 수식과 연결을 해줍니다. 데이트 디프 괄호를 열고 1, 마찬가지로 근속 1 평균이 들어있는 H24셀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더하기 1을 하고 콤마를 해줍니다. 연도를 구하고 남은 월을 구하기 위해서 인용부호를 한 다음 YM이라고 입력하고 인용부호와 괄호를 닫아줍니다. AND 연산자를 입력한 다음 개월이라는 텍스트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근속기간의 평균은 8년 6개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한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엑셀에서 날짜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엑셀은 1900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모든 날짜에 1부터 시작되는 1년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날짜 사이의 경과 일수를 구하기 위한 데이트 디프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데이트 디프 함수는 3개의 구성 인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작일자, 종료일자, 단위 이렇게 3가지였었죠. 여기에서 단위는 6가지로 옵션 값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트 디프 함수를 이용하면 근속 기간뿐만 아니라 근속 기간의 합계와 평균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근속 기간의 합계와 평균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근속 기간 중간에 휴지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달은 28일부터 31일까지 월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